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돈 많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받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월 213만원, 부부는 월 340만 8천원, 이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첫째, 실제로 버는 소득. 둘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둘을 합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첫 번째, 실제 소득.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버는 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으면 이게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액이 다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바로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재산은 집,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환산할까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에는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연 4%로 환산합니다. 월로 따지면 0.33%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 집시가 1억원, 거주 중, 예금 5천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재산 계산입니다. 집 1억원은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보다 낮으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 5천만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5천만원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46만 6천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보다 훨씬 낮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통장에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9살.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8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권했습니다. 한번 계산해보라고. 계산해보니 이랬습니다. 집은 없음. 전세로 살. 예금 8천만원.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8천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월 26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26만 6천원.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매달 33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포기할 뻔했던 겁니다. 실제 사례, 둘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은 전혀 없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 왜였을까요? 거주 중인 집 시가가 3억원, 예금이 1억원, 시골에 땅이 5천만원어치.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총 재산은 3억원 더하기 1억원 더하기 5천만원, 4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3억 1,500만원이 계산 대상입니다. 3억 1,5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4% 곱하기 12개월로 나누면 월 105만원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105만원,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보다는 낮으니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조심해야 할 함정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 집에 주소를 옮기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통장에 현금이 몇 억 들어오면 그 순간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부부는 반드시 함께 계산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 기준이 아니라 부부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단순하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사느냐,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집 없이 전세로 살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고 거주 중이라면 집값이 기본 재산액 이하일 때 예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정확한 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은 연 4%로 환산해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셋째, 집이 있고 거주 중이면 집값의 일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자녀 집에 전입하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어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